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송광민입니다. 오늘은 부모교육 7차 시 교육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녀와 잘 소통하는 대화기술 두 번째 이야기죠. 나전달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감,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 공감을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동화 내용 좀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달과 공주라는 동화 이야기인데 혹시 알고 계신 부모님들도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한 나라에 그 임금과 그 아주 사랑스러운 공주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공주가 너무 사랑스럽고 임금한테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주가 하루는 이제 달을 따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달을 하늘에 있는 달이 너무 이쁘니까. 근데 이걸 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다라고 했더니 근데 이 공주는 이 달을 너무 갖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서 계속 시름시름 앓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계속 땡깡 부리면서 욕을 하다가 차츰 그 달을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계속 시름시름 앓고 계속 병이 날라고 이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임금 입장에서도 이제 내 사랑스러운 딸 공주가 빨리 하루빨리 병에서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 대신들과 학자들한테 공주를 좀 설득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달은 너무 멀리 있어서 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공주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설사 그 먼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따올 수가 없습니다. 달은 또 너무 차가워요. 예. 그래서 제발 더 이상 달 생각은 하지 마세요, 공주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들과 학자들이 이제 서로 이제 공주를 설득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공주는 달을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사그러지지 않고 더 그런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어, 더 마음의 병이 깊어지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한 광대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했지 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도 이제 또 이 광대를 믿고서 한번 기회를 주게 됐죠. 그래서 이제 광대가 이제 공주를 찾아가서 공주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님, 달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러니까 이제 공주님이 동그랗게 생겼어. 달은 어떤 색인가요? 그랬더니 황금색, 노란색 황금색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달은 얼마나 큰가요? 달은 이 손톱, 엄지 손톱만한 그런 작은 크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광대가 공주님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이게 뭐지 하다가 광대가 이제 황금색 이제 작은 구슬을 이제 공주한테 이게 달입니다라고 갖다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주가 너무 좋아하면서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달이야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마음의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동화 이야기지만 우리가 광대를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광대는 이제 다른 학자나 대신들과 좀 다르게 접근을 했죠. 이제 학자나 대신들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사실을 갖다가 알려주면서 해결하려고, 그죠? 설득하려고 노력을 한 반면에 이제 광대는 어떤 역할을 했죠? 자꾸 질문을 하면서 공주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자녀가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아이에게 질문하면서 그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무래도 자녀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지난주에 공감과 관련해서 좀 더 아이의 이야기에 경청할수록 아이의 사회성이 발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동화 이야기를 들려봤는데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일단 어쨌든 이제 낮은 달법에 대한 얘기죠. 낮은 달법도 사실은 공감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우선 이제 나를 주어로 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달법의 반대는 너전 달법이에요. 너를 중심으로 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낮은 달법이 필요한 이유. 네. 부모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녀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자녀가 이제 거부감이나 저항감, 억울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적게 가지면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자녀에게 더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와 정직하고 개방된 대화. 결국은 이제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 12주차 교육을 통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부모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계속 지속하면서 중학교 시절 이후까지 계속 지속하면서 아이의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계속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부모로서 자녀를 잘 훈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소통하고 정직하고 개방된 대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느끼는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조금 더 저항감 없이 거부감 없이 전달하는데 그죠? 상대적으로 적게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대화 기술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부모 교육을 진행해 보면 이제 공감보다는 낮은 달법은 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편안해 하세요. 왜냐면 이제 대화 기술은 사실 어렵지 않는데 공감이란 부분은 결국은 이제 들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부대끼거나 싫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낮은 달법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모님들이 편안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좀 잘 구사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시간 잘 배우셔서 이제 자녀와 대화할 때 내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내 감정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정직하고 개방된 대화라는 건 자녀를 존중하고 올바른 훈육을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 이걸 토대로 그 유대감이 형성되고 이런 거니까. 자, 예시를 통해서 낮은 달법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제 낮은 달법도 공감처럼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감 공식 기억나시죠?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서 감정 단어를 넣어서 표현해줘라. 자, 낮은 달법도 심플합니다. 상대의 문제가 되는 행동과 상황, 요거를 찝어서 어떤 건지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부모한테 미친 영향을 뭔지를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정리되셨다라고 하면 표현하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공감은 이제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감정 단어를 찾아보고서 알아차렸으면 이 단어를 넣어서 표현하는 거였으면 낮은 달법은 뭐예요? 문제가 되는 상황과 그 행동과 상황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이제 파악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1번, 2번을 정리해서 너를 표현하면 된다. 자, 볼게요. 6시까지 들어오기로 약속을 하고 8시 넘어서 들어왔다.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겠죠. 자, 이러면 이제 아까 내용을 보시면 자녀의 문제가 되는 행동은 뭐죠? 행동과 상황.
9시까지 분명, 6시까지 분명 오기로 했었는데, 8시에 왔다. 라는 이제, 그죠? 약속을 어기고, 그러면 이제, 약속을 어기고, 늦게 왔다. 그죠? 그럼 이제 그게 나를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쳐요? 뭔가, 걱정되고, 계속 약속을 어길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죠? 이게 내가 미치는 영향이죠. 그럼 이제 그걸 정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너가 약속한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엄마가 걱정되기도 하면서 화가 났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걱정되고 화난 건 누구야? 나, 부모였죠. 그래서 이제 나전달법이라는 건 나를 주어로 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일단 표현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문제가 되는 행동과 상황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을 정리하신 다음에 너의 문제가 되는 행동과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이랬어 라고 표현하는 게 나전달법이다. 나전달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 너전달법 같은 경우에 너 왜 이렇게 늦니? 너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늦니와 약속을 안 지켜 이런 표현들은 이제 상대방을 주어로 하기 때문에 상대한테 좀 더 거부감이나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거보다는 내가 걱정되고 또 화가 났다라는 것을 주어로 사용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서도 내가 느낀 감정을 저항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가 수용하기에 그 다음에 훨씬 좋은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딴짓을 한다. 자, 이게 결국은 이제 문제 상황이죠. 그죠?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걱정되면서 또 화가 나겠죠. 그죠? 일단은 뭔가 그럼 이제 역시나 그 상대방의 그 자녀의 문제가 되는 상황은 뭐예요?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짓을 하고 있다. 그죠? 그게 나에게 미친 영향은 어떻죠? 뭔가 시험을 잘 시험을 준비하는 태도가 잘 되지 않아 좀 화가 난다. 이런 거겠죠. 그럼 이제 문제의 행동과 내가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결국 너 시험 전날에는도 자꾸 딴짓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화가 난다. 좀 더 공부에 집중해주면 엄마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화가 나고 그다음에 좀 더 공부에 집중하면 좋겠는 건 나, 부모 자신이죠. 그러니까 나전달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약속을 어기고 계속해서 게임을 한다. 자, 역시 상황이 비슷하죠? 그럼 이제 좀 더 빠르게 얘기하면 약속을 어겼다. 이게 게임을 계속하는 건 뭐죠? 결국 이제 엄마는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계속 게임에만 너무 몰두하게 될까봐 걱정되고 이런 상황이죠. 너가 약속을 어기고 계속 게임을 하니까 엄마가 너가 너무 게임만 몰두할 것 같아서 걱정된다. 좀 이제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죠? 내가 걱정이 되고 나는 너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게 핵심이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나전달법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감정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도 어렵지 않은 게 자녀의 문제가 되는 행동과 상황을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에게 미친 영향 그죠? 내 걱정된다 화난다 그죠? 고쳤으면 좋겠다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 미치는 영향과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나를 주어로 해서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전까지 어떻게 아이에게 그 부모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낮은 달법을
활용하면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이제 공감보다는 좀 표현이 좀 수월하긴 한데 이제 낮은 달법도 뭔가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죠. 모든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결국 이제 낮은 달법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이 중요하죠. 그게 얼만큼 잘 발달됐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메시지도 좀 더 힘을 받고서 표현할 수 있다. 유대감이라는 건 결국 공감. 듣는 걸 우선하고 이제 아이의 말에 이제 수용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되면서 이제 그 아이가 존중받는 상황이 돼야 결국 이제 부모의 요구사항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도 아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사실 결국은 이제 대화기술 하나만으로 고친다기보다 결국 이런 공감과 나전달법을 잘 활용함으로써 이제 유대감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나전달법도 다시 썼을 때 좀 더 탄력을 받고 잘 이렇게 아이가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결국은 이제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공감보다는 나전달법이 그래도 배워서 쓰기엔 좀 좋으실 텐데 결국 이제 나전달법이 진정하게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뭐가 선행된다? 공감, 그를 통해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게 먼저 더 많이 수용돼야 된다 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공감과 나전달법은 자녀와 부모가 잘 소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대화 기술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시간은 공감, 1시간은 나전달법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공감과 나전달법을 같이 그 콤비네이션으로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는, 실전에서 적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종합연습처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대화 기술도 굉장히 그 유용한 내용이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대화 기술 종합연습 실전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